기보 드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앞장으로 악보를 읽는다든가 내가 뭘 연주했는지 찾아서 그린다든가 또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서점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악보들을 접했을 때 우선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악보 기보법이라든가 읽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럼이라는 악기 자체가 뭐 드럼뿐만 아니라 모든 타악기들이 음이 특정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악기들이 아니죠.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음 높이다 그런 위치 개념만 있을 뿐이라 피아노나 기타처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딱 정해져 있는 형태의 기보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릴 건 드럼 자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드럼 세트들을 보면은 헤드가 달려있는 북계열 악기들하고 심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헤드가 달려있는 드럼이나 스네어, 베이스 드럼, 탐, 뭐 이런 계열 악기들 전체는 음표가 있는 콩나물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악보들이 취하는 방식이 음표들, 그러니까 헤드가 있는 악기들은 콩나물로 표시를 하고 그 이외에 심벌 계열 악기들, 그러니까 하이햇이라든가 크래시, 라이드는 이런 X자로 표시를 해요. X자나 뭐 동그라미 쳐진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대충 봤을 때 콩나물을 제외한 악기들은 심벌이구나라고 대충 생각하시면은 한 80% 정도는 맞을 거예요. 글씨가. 그리고 꼬리. 아마 음악 시간에 기본적인 음표의 생김새 같은 건 배우셨을 텐데 이런 콩나물 대가리, 머리가 있으면 거기에 달라붙는 꼬리들이 있죠. 근데 이 꼬리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그리고 나갈 기본적인 악보들이 바뀝니다. 꼬리 자체의 방향이 위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꼬리가 위로 간 경우엔 손으로 연주하시는 게 되고요. 꼬리가 아래로, 기둥 자체가 밑으로 갔을 때는 발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콩나물이니까 일단은 드럼 계열이죠. 탐이 될 수도 있고, 스네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베이스 드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기둥을 위로 붙였기 때문에 손으로 연주하는 거죠. 그럼 베이스 드럼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형태의 악보는 콩나물이 붙어 있다는 건 헤드를 가진 악기, 드럼 계열인데, 꼬리가, 기둥이 아래로 가고 있죠. 이건 발로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로 연주할 수 있는 헤드가 달린 악기는 베이스 드럼밖에 없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킥 하나밖에. 그 이외에 심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심벌 자체를 발로 밟을 수 있는 건 하이햇 심벌밖에 없죠. 하이햇 심벌을 발로 밟아서 소리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일반적인 형태로 뭐 손은 위로 그리고 발은 밑으로 그린다. 이게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손, 발을 붙여서 표기하는 방식도 가끔 나올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헤드와 심벌 계열, 헤드 악기 계열과 심벌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악보를 읽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드럼 악보 자체, 퍼쿠션 악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 상관이 전혀 없죠. 음이 높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퍼쿠션 랩이라고 해서 앞쪽에
짝대기를 두 개 쭉 그어놓은 이런 형태의 악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속이 안 돼 있고 기존 사용하시는 것처럼 뭐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에 그리시는 분도 있는데 요건 그때그때 상황 따라 가지고 해석을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말을 못해요. 우선 전체적으로 5선 악보를 썼을 때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면 뭐 하이햇, 크래시, 스네어, 베이스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놨는데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그리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스네어를 여기다가 그려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밑에다가 스네어를 그릴 수도 있고 한 거라서 이건 바뀔 수가 있어요. 단지 그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규칙은 없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그리는 경우 또는 교재 뭐 전체적인 음악 교재 보시면은 드럼 교재들은 앞에 보면 드럼 키맵이라는 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악보 또는 이 교재에서 어떤 위치에다 뭘 그릴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키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그린 형태에선 이 칸에 나와 있는 걸 하이햇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 위치에 그려지는 건 다 하이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크래시라고 적어놓은 건 이 위치에 나오는 전체적인 악보들은 다 크래시. 이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매번. 그리고 이 위치에 나오는 건 스네어, 뭐 베이스, 그 위에 탐탐탐탐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이것들을 보시면서 대충 이걸 스네어로 쳐야겠구나, 발로 쳐야겠구나, 그러니까 베이스 드럼 킥으로 밟아야겠구나 그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좀 더 다른 부연 설명이라고 하면은 보통 특별한 이유 없이 변하지 않는 형태가 이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스네어하고 베이스 드럼 형태인데 스네어는 이 위치 뭐 높은 음자리표로 보면은 도가 되겠죠. 낮은 음자리표로 보면은 미가 되겠고요. 근데 이 위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스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 형태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 위치 그러니까 높은 음자리상으로는 파, 낮은 음자리상으로 봤을 땐 라. 이 형태의 위치가 베이스 드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 다르게 그렸다고 하면 거기에 키맵을 붙여주겠죠. 키맵이 없다고 봤을 때는 그 근처 위치에 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킥이라든가 스네어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법이라든가 악보를 읽어나가는 방법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기초적인 방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